3년째 계속해서 학교에 요구했지만 그동안 학교 측은 예산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내 교수 연구실 리모델링 요청을 번번이 미루더니 그 해에 겨우 결정이 나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실 바닥이 갈라지고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공사를 해도 오래전에 했어야 했거든요. 내가 이 대학의 교수로 있은 지가 내 나이가 45이었으니까 딱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내 남편은 내가 잠깐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 1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딱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관계가 된 지가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딸 둘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날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간단한 집기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옮기고 큰 집기들은 인부들이 옮긴다고 해서 놔두고 나는 인테리어 실장을 만나러 근처 커피숍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왔던 사람인데 30대 중반에 키가 크고 호감이 가는 얼굴이어서 유심히 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페인트 냄새에 민감하니까 친환경 페인트로 칠을 해줘야 한다. 몰딩 색깔은 가져온 샘플에는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다른 색상으로 가져와라 등 이것저것 지적해가며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데도 실은 내색이 없이 웃으면서 받아 적는 모습에 듬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남편이 먼저였는지 내가 먼저였는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멀어져 있었고 내 마음속에 성적인 욕구가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남자로 바라보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때였습니다. 특히 젊고 건강한 남자들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커피숍에는 인테리어 실장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던 그가 손을 들면서 일어났습니다. 햇빛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내 마음을 살짝 설레게 했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무얼 마실 거냐고 물었고 나는 그동안 실장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사가지고 오는 라떼를 시켰습니다. 실장이 내가 좋아하는 라떼를 어떻게 알고 사왔을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세심함이 이미 나를 한번 흔들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실장이 샘플들을 꺼내어 놓고 설명을 하고 있을 때도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자기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맞죠? 교수님도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교수님을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래요. 첫날 볼 때부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봤을까? 나는 내가 실장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재직하고 있는 이 대학을 나왔다면 그가 먼저 말했을 테고. 그래서 10년 전 몇 년간 몸담았던 고등학교를 말하니까 그가 그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렴풋이 그림을 잘 그리던 학생이었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커피숍에서 나와 자기 차로 걸어가면서 자기는 이대로 퇴근한다고 회사에 말해놓고 나왔다며 술을 한잔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할 일이 좀 있었지만 다음날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정우와 10년 전 기억을 되살려내면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실장의 이름이 배정호였습니다. 기억을 더듬다 보니 그때 그 학교에서 남편을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의 좋았던 기억들과 지금의 남편을 생각하니 약간 우울해졌습니다. 정호가 졸업한 후 남편이 학교에 부임해 왔기 때문에 정호는 남편을 몰랐습니다. 그날 정호와 2차까지 가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정호도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술을 잘 마셨습니다. 정호 말이 이런 업계에 있으면 술을 잘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정호는 자주 내가 임시로 머무르는 교수 연구실에 커피를 들고 나타나서 한두 시간씩 머물다가 갔습니다. 하루는 인터넷선이 말썽이라서 사람을 불러서 다시 깔아야겠다고 하자 정호는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직접 선을 사와서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다시피 오던 정호가 오지 않으면 정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굳이 찾아올 필요 없는 사람에게 오지 않았다고 전화를 하는 것은 과한 행동이 아닐까? 혼자서 고민하면서 안절부절하는 나를 발견하고 쓴웃음을 지은 때가 있었습니다. 정호가 회사를 마치고 전화를 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정호도 약간 권태기 같은 것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맨 처음 정호를 만났을 때 정호는 깍듯이 나를 선생님으로 대접을 했지만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를 여자로 느끼는 것도 같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으로 나를 보기보다 여자로 봐주는 것이 더 편하고 선생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위선 같은 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끔 정호는 자기 주량보다도 더 취한 척하며 나의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하고 살짝 목덜미를 스치듯 만지기도 했습니다. 나도 술을 마시면서 정호의 손을 일부러 잡기도 하고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항상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마도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 사이에 있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선생님과 제자라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치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항상 그 장애물 근처에서 장애물 저쪽에 좀 더 성적 욕망이 자유로운 곳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나 해변의 파도처럼 같은 곳만 적시던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 술을 마시던 내가 정호에게 내일 절에 같이 다녀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불교 신도라서가 아니라 그 사찰 주위에 풍경이 아름답고 오래된 소나무 숲과 고색 창연한 건물과 아기자기한 기와 담들이 내 맘에 쏙 들어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다녀오던 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집에 있는 남편에게는 세미나가 있다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으니 알아서 챙겨 드시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좀 불어 날씨는 스산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내 앞으로 정호의 흰색 SUV가 멈춰섰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준비한 것인지 정호는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나를 위해 고른 음악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에는 나를 위해 카페라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놔주려고 사왔니? 나는 그렇게 말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음악과 커피 그런 세심함이 나를 한 번 더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절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절까지는 500~600m 되는 거리지만 절까지 이어진 소나무 숲길은 걷기가 참 좋거든요. 아침까지는 그렇게 쾌청하지는 않았지만
비가 올 날씨는 아니었는데 절에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가을 비치고는 거세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할 건물이 하나도 없는 길에서 소급까지 흠벅 적셔가며 그대로 걸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으니 늦은 가을 날씨에 한기가 몸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오들오들 떨었고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젖은 몸에 차의 히터를 켰지만 추위만 조금 나아질 뿐 젖은 옷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에 들어가서 몸도 녹이고 옷도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호는 대낮에도 불빛이 반짝이는 모텔을 향해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대낮에 제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서 마지못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자 정호는 흠벅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샤워실에 들어가 속옷만 입고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꼭 짜서 탁자에 늘었습니다. 그러는 정호를 곁눈으로 보긴 했지만 나는 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정호가 침대 구석 쪽 이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바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침대 2개짜리 방을 원했지만 다 나가고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샤워실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겉옷은 꼭 짜고 속옷은 마른 수건 안에 넣어 물기를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속옷만 입고 정호처럼 겉옷은 걸어놓고 정호의 반대쪽 침대 끝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니 정말 어색했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내가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네가 학교 다닐 때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 그러자 정호는 선생님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도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쁘셨거든요. 마음속으로 좋아도 했어요. 나뿐만이 아니었겠지만요. 그 다음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할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고민하던 것만 빼고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정호를 얼핏 보니 정호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정호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언제나 카페라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느덧 내 교수 연구실도 완성되었고 교수 연구실에 입주한 날 나는 늦게까지 동료 교수들 방문을 받았고 동료 교수들이 다 돌아간 뒤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찾아온 정호가 자기 아내의 눈치가 이상하니 만남을 조금 자제하자고 했고 그때는 우리 남편도 자꾸 내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서 몇 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났습니다. 그때는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자주 만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